그래?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동광입니다. 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것, 네, 10개명, 네, 벌써 지난 시간까지 제가 7개까지 말씀드렸고 남아 있는 3가지까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그 뭐 7개까지 했고 그다음에 8번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우리는 이제 의료계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믿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또 문의하고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1초에 그냥 흔들림도 갖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인센티브가 10원도 없습니다. 예. 애초에 제가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어떻습니까? 더 솔직하게 환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 진행을 도와드리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그 시기를 좀 빨리 주는 거지 나중에 그 기여했던 것들 다 쌓아가지고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형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삶에 또 낙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는 즉 크게 어떤 전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들이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치과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상담 실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인센티브가 있는 편이고 오버타임 수당은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과 근무 수당이죠. 인센티브는 어떤 실적에 대한 나름 사측 병원이 제공을 하는 건데 제 의견은 아무래도 이렇게 의료계 종사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좀 다른 어, 그 인센티브제에 비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뭐 간단한 규칙을 정해놓으면 되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그 원장님들의 진단에 대해서는 절대 이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양심적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환자를 잘 설득해서 기여해가지고 잡는 건 좋지만 가끔씩 보면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그 진단을 내린 부분에서 이 선을 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분명히 치료를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그 선을 넘는 경우인데 절대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진단은 의사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린 진단 내에서 본인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센티브가 없는 치과들이 또 안 좋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런 치과들은 다른 부분에서 만족도를 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센티브의 어떤 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보면 좀 내부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환자를 이렇게 돈으로 본다든지 네, 그런 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치과가 좀 좋겠죠. 너무 없어도 재미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칫솔이나 워터픽 같은 구강 용품을 좀 비치를 해놓고 직원들이 좀 파는 거에 대해서 액수가 작더라도 이렇게 조금 주는 걸 좀 괜찮게 봐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뭐 치과 위생사가 치과에서 뭐 워터픽 치실 이런 것까지 팔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 입장에서 그 워터픽이나 치간 칫솔, 치실을 쓰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스캐닝 끝나고 빨리 다음 채워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환자하고 그런 거 상담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또 이 망가져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예방, 예, 그쪽으로 도움 드리는 게 훨씬 더 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인센티브가 뭐 엄청 크지도 않아요. 뭐 3천 원짜리 칫솔 팔아가지고 뭐 얼마를 줄 수 있겠어요. 뭐 100원, 200원이겠지만 그건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나름의 어떤 기분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입해 보니까 좋은 점은 자동으로 직원들이 친절해져요. 그냥. 예, 왜냐하면 친절해야지 어때 환자분한테 치간 칫솔이든 워터픽이든 이걸 편하게 이제 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CS 교육 백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좋은 걸 좀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은 나름 다니는 재미도 있고 성취욕도 있고 환자 만족도도 좋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유무가 있는지. 근데 보통 인센티브가 있는 치과들은 본인들이 먼저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물어보면 되게 이게 좀 속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이제 치과인지 사실 중요하잖아요. 진료에 대한 어떤 질이라는 게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양심을 팔아가지고 환자한테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료의 질에 대한 건 어떻게 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회적으로 여쭤보세요. 어, 가족분이 여기서 임플란트나 교정이나 충치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특별히 좀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없는 곳은 없어요. 예, 어떤 업종이든 자기가 속한 데서 혜택 받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옛날에 PC방 알바했거든요. 완전 좋은 게 뭐냐면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게임 무제한으로 무료로 했어요. 손님 오면 이제 자리가 없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빈 자리가 있는 한은 이렇게 공짜로 하는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알바했던 게 또 좋은 게 그래서 저는 알바를 종류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뭐 그죠 뭐 빵집 알바를 하면 뭐 남은 빵은 좀 더 먹을 것이고 제 후배가 이렇게 편의점 알바를 하면 그렇게 아침에 이 회수되는 도시락하고 먹을 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속한 데서 이렇게 어드밴테이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치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치료에 대한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면서 혹시 여기 가족분들도 좀 치료 좀 많이 받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많이 받고 있는 거를 직원들, 실장급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한다면 일단 진료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 치과 의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이 계신데 뭐 어떤 기준으로 1등부터 세우면 1등부터 꼴찌까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가 공인한 면허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뭐 1등 있고 2등이 있는데 그럼 2등이 못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줄 세우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쏟고 책임을 져주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 알아요. 우리 원장님한테 치료를 가족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치료를 하는 곳이면 맡길 수 있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밑에 그 토스트를 파는데 어, 너무 냄새가 좋아요. 먹고 싶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길가에 파니까 좀 불량식품 같고 그래가지고 안 사 먹었죠. 근데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내려가는데 그 초딩 학생이 이제 그 가게 사장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이제 엄마 나왔어 이러는데 그 판매용 토스트를 애한테 먹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제 신뢰가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사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 그런 것처럼 어, 대놓고 여기 원장님 뭐 실력 조사면 굉장히 결례입니다. 그거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가족들 치료받으면 혜택이 있는지 또 많이 받으시는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바로 연월차예요. 예, 연월차. 지금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15일을 연차를 주도록 돼 있죠. 이제 카페 글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치과는 연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느끼시냐면 그 연차 15일을 보통 사업장들은 바꿔요. 빨간 날. 빨간 날이 이제 언제입니까?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1월 달에 뭐 있죠? 1월 1일 예, 신정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 음력이라서 날짜는 바뀌지만 그 다음에 구정이 있죠. 네, 3일 있어요. 구정. 그 다음에 3월 달 되면 3일절이 있습니다. 네, 3일절.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 되면 또 이제 음력 기준으로 부처님 오신 날, 예, 석가탄신일, 예, 빨간 날 있죠. 그 다음에 5월 5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되면 광복절. 이제 9월 달, 10월 달 되면 이제 추석 이제 3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10월 되면은 3일날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다음에 12월 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네, 크리스마스. 다 합치면 며칠이죠? 딱 15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5일과 내 연차 15일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일하기 싫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병원 직원들 제가 별 약속이 비어 있길래 12월 24일 날 회식 시켜주겠다고 불러냈다가 굉장히 제가 싼 분위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남들 놀 때 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일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빨간 날이 일요일하고 보통 3일 이상은 이게 겹칩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내 연차에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차는 어떻게 한다? 보통 휴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휴가를 한 3일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근속을 하면 좋은 게 2년마다 하루씩 네, 연차가 더 붙습니다. 최대 그래서 이제 2년마다 붙으니까 이게 25일까지 예, 연차가 늘어나게 돼요. 예, 법적으로. 자, 그러니까 내가 연차를 15일부터 25일 하려면 최소한 20년은 예, 근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쓴 연차는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고 가끔씩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를 빌려서 땡겨 쓰는 경우 있죠.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급여 정산할 때 빌려 쓴 연차는 다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거 뭐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 40시간제에서는 월차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연월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보시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치과 중에선 이 연월차 제도를 좀 더 파격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빨간 날 다시고 별도의 연차가 있잖아요. 완전 좋죠, 그죠? 예. 원래 이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공식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밖에 없습니다. 저는 되게 불쌍한 게 5월 1일 날 일을 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 있으면 가야 돼요. 학교는 이제 근로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날은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1.5배 가산을 하든지 아니면 쉬시든지 아니면 다른 날을 뭐 연차를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바꾸든지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연월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아까 다른 치과 중에서는 이제 빨간 날을 쉬고 별도로 연차를 또 한 열흘 이상 주는 치과들도 몇 군데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치과 안에서 그런 치과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치과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다른 그 치과들 기업들이 우리 조직원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희생하고 애써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직장에서는 이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이건 없어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명절 떡값 문제 있죠. 예, 떡값 주시면 고마운데 그거 맡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액수가 적다고 막 이렇게 불만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 있는데 물론 정서적으로는 그런 거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차라리 이게 안 받는 게 낫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받고 기분 나쁘면 진짜 명절 때 뭐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비우세요. 저는 이제 저희 원장님이 예전에 저희 직원들은 다 봉투를 주시고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지난 설 때. 그 저는 나름 이거 어떻게 내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나는 이 치과에서 최상위 간부라서 이렇게 안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해하면서 나름 막 이렇게 어깨 힘이 막 들어갔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주시더라고요. 주려고 했는데 깜빡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비우고 있다가 받으니까 기쁨 두 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정신 건강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뭐 대놓고 이걸 메모지에 딱 들고 가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따박따박 물어보면 일단 안 좋아해요.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10가지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일과 시간 외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근무, 토요일 근무, 야간 근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초과 근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는 밥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 밥은 배려라고 했습니다. 권리 아닙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 포함한 연봉, 별도 연봉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는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 DC형, DB형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일곱 번째는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덟 번째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홉 번째는 이제 가족들 할인을 통해 가지고 좀 진료가 가족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인지. 마지막 열 번째 연월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한 게 그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를 먼저 얘기했죠. 어떤 일에 대한 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돈에 대한 거 쉬는 거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제가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보실 때 처음 얘기하는 단어들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좀 열심히 정확하게 하려는 인상을 주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막 쉬는 거 막 얘기하면 얘는 놀러 왔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 장점을 먼저 얘기하느냐 단점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순서로 업무적이고 일에 대한 거 위주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네, 조심조심 이렇게 나머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치과도 사실 채용 계획이 있었다가 생각이 바뀌면 다른 사람 면접을 보든지 뽑는데 이게 미안하다 해가지고 끝까지 미루다가 잠수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큰 피해를 주는 거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전화를 해주고 좀 아쉽습니다 해주면 별거 아닌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 담당자 막 정말 스트레스 받고 예, 남아있던 직원들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신뢰가 아니니까 그건 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영상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제 면접 보러 가실 때 좀 이렇게 이 영상이 좀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